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요.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시집 잘 간다 였어요. 그때 당시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했고요. 왜냐면 그때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돈을 정말 잘 벌었거든요. 돈 잘 버는 남편과 결혼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으며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참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마저도요. 저는 결혼 전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좀 힘들긴 해도 나름 직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오던 차에 동료 직원분 결혼식에 갔다가 그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가볍게 인사 정도만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결혼식에서 저를 보고 자기 스타일이라서 한눈에 반했다고 하면서 결혼했던 그 동료 직원에게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더군요. 결혼식에 워낙 사람이 많았으니 저는 처음에 누군지 기억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동료 직원이 그러더군요. 받아봐요, 가연씨. 그 사람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이에요. 병원도 얼마나 크다고. 정말요?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얼굴이 팽팽해서 그렇지 나이가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슬기 씨랑은 한 8살 정도 차이 날걸요? 그래도 관리 잘해서 그렇게 안 보이죠? 네, 한번 만나봐요. 우리 남편 지인분인데 남편 말로는 돈을 갈키로 쓸어 모은다더라고. 돈 번다고 결혼도 안 한 것 같아. 좋은 조건의 남자인데 저한테 한눈에 반했다고 소개해 달라 하니 얼떨떨하기도 하고 저도 그때 딱히 만나고 있던 남자도 없던 참이어서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비싼 외제차로 저를 데리러 왔고 근사한 곳에서 식사 후 드라이브도 시켜주더라고요. 본인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관리도 잘 돼 있고 피부도 좋았습니다. 머리숱도 빽빽했고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머리는 탈모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한 거라고 했지만요. 어쨌든 젠틀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는 그 남자에게 저는 홀딱 빠지게 되었고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해서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 준비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남자와 저희 집 형편이 차이가 있다 보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시부모님은 저에게 뭔가를 바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형편이 평범하신데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시부모님께 용돈을 엄청 드린다고 했고 그래서인지 집안에서 남편의 입김이 제일 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싶다 하니 시부모님도 저를 잘 받아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그 남자는 마치 백마탄 왕자 같았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하도 시집 잘 간다, 이제 원장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겠다라는 소리를 해대니까 저도 마치 하늘 위를 걷는 것처럼 붕 떠 있었고 그 남자가 진짜 멋있게 보였거든요. 저에게 선물도 엄청 잘 사줬는데 다들 구경만 하던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잘하고 또 돈도 아낌없이 잘 쓰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3개월도 안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퇴근 후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려서 제가 대신 받았거든요. 그런데 웬 여자인 겁니다. 어떤 여자가 콧소리로 원장님,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누구시냐니까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온 남편에게 이 여자 누구냐고 하니까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폰을 쓱 보더니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니까 라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다시 물었죠. 누구야 이 여자? 한 번씩 가는 술집마다. 남편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투로만 보면 그냥 점심 먹으러 가는 밥집을 말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았죠. 술집? 어제 친구들 만난다고 했잖아. 남자들끼리 만나서 뭐해? 술 먹으러 가지. 근데 마담 있는 그런 데라고? 오.
남편은 뭐가 잘못됐냐는 식으로 멀뚱히 저를 쳐다봤고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럼 옆에 여자들도 있어? 술집 여자들? 있지. 뭐라고? 그런 데를 왜 가? 왜 가긴 그냥 술집인데 뭐. 술 따라주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친구들이랑 놀러 갔으면 친구들끼리 따라주고 마시면 되잖아. 제 말에 남편은 기분 나쁘다는 듯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말을 좀 험하게 하네?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좀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없어? 남편하고 남편 친구들은 손이 없냐니. 나이도 훨씬 어리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데 갈 수 있어. 무슨 큰일이라고 호들갑이야. 여자 있는 술집에 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자기야, 자기도 사회생활 안 해본 거 아니면서 왜 그래? 남자들 이런 데 다 가. 의료기기 사원들이 접대해 줄 땐 맨 데리고 가는 데가 이런 술집이고. 진짜 몰라서 그래? 남편은 도리어 제가 이해 안 된다는 듯 쏘아붙이고 나갔습니다. 남편의 너무 뻔뻔하고 당연하다는 태도에 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제 남편 완전 유흥 중독이더라고요. 일주일에 3, 4회는 친구들 만나러 간다거나 술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갔다 하면 그런 술집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엄청 다양하게요. 그런 술집에서 여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술만 따라주겠나요? 그 안에서 온갖 추접스러운 짓은 다 하고 오겠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애초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화내면 도리어 답답해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결혼까지 한 사람이 그런 곳에 뻔질나게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생각 안 해? 유난 좀 떨지 마. 우리 동기 모임에서 결혼 안 한 사람 아무도 없고 내 동기들 그런 곳 간다고 와이프들 중에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그냥 다 가라고 한단 말이야? 자기처럼 이렇게 쥐잡듯이 남편 잡는 그런 와이프는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돈만 벌어주면 끝이야?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몹시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자기야, 아니 가연아. 나 성형외과 의사야. 우리 병원 그저 그런 변두리 병원 아니고 성형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들만 해도 트럭으로 오는 병원이라고. 예약 잡는 것만 해도 힘들 정도로 잘 되는 곳이야. 내가 벌어다주는 그 돈들로 자기도 더 이상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잖아. 내 직장은 자기가 그만두라고. 어쨌든 가연이 너도 그만두고 싶으니 얼씨구나 그만둔 거잖아. 솔직히 네가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그냥 내조하고 살림에나 잘 신경 썼으면 해서 그렇게 말한 거고. 내 조건이면 솔직히 열쇠꾸러미 들고 올 잘난 여자들 줄을 서. 근데 내가 왜 자기를 선택했겠어. 연애 때부터 착하고 이해심 많고 배려심 많고 그런 모습이 좋아서 손해라고 할지언정 자기랑 결혼한 거야. 근데 결혼해보니 이게 뭐야. 하루가 멀다 하고 바가지나 긁고. 내가 바가지나 긁히려고 자기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자기는 그전까지 해보지 못한 것들 다 누리고 살지 않아? 그러면 이런 것도 감수해야지. 나이가 마냥 어린 것도 아닌데 내가 다 설명을 해줘야 돼?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이 뜨악했습니다. 저를 무슨 철없는 학생이라도 가르치는 듯 또박또박 그것도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 소리를 해대는데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저 남자가 왜 저랑 결혼한 건지요. 저 남자는 결혼이라는 게 필요는 했는데 총각대처럼 노는 것도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놀아도 별 탈 없고 문제 제기도 안 할 만만한 여자를 찾았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저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자기가 뭔 짓을 하고 다녀도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라 이거였습니다. 무늬만 부부지 이건 부부가 아니었어요. 어느 아내가 남편이 저러고 다니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남편의 저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이럴 거면 결혼 왜 했느냐 그만하자 그랬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그런다며 더 별 볼 일 없는 남자들도 그런데 잘만 가는데 진서방 정도면 얼마나 잘난 남자냐면서 그냥 저보고 참고 살라고 했던 거죠.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셨는데요. 없이 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풍족하게 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그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니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돈 잘 벌고 그럴듯한 사위를 두신 게 자랑스러우셨던 거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빠 생신이셨는데 남편이 500만 원이 넘는 안마의자를 바로 보내드리더라고요. 역시 통이 다르다며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게다가 주변에다 자랑하기도 좋으셨던 거겠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갈라서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하니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저더러 유난 떨지 말라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참 외롭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제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단호하게 이혼은 안 되고 남들 다 그러고 사니까 참고 살라고 하신다는 게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 처지를 여실히 알게 된 거였죠. 남편이 저에게 대놓고 자기가 하고 다니는 짓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는데도 저를 면전에서 개무시하는 행동인데도 저는 이혼하자고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혼은 안 하겠다. 당신이 그런 업소 다니는 것도 터치 안 하겠다. 다만 업소에서 여자들 만나는 건 괜찮지만 절대 따로 내연녀를 만들지는 말아라 라고요. 솔직히 제가 저렇게 말한다고 남편이 제 말을 고지곧대로 듣겠나요? 그냥 제 딴에는 자존심 때문에 저렇게라도 말한 거죠. 남편은 알겠다며 자기가 업소에서는 만나도 밖에서 따로 여자를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면서 하나마나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남편이 업소를 가든 친구들과 외국으로 황제 관광을 가든 뭔 짓을 해도 저는 터치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오지 않아도 밤늦게 연락 한 통이 없어도 저는 남편에게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껍데기만 아내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도 비겁했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엔 아까웠던 거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누리던 것들을 포기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3교대로 간호사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게다가 월급 받으면 일부는 부모님 드리고 나머지는 알뜰살뜰 저금하고. 그런데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선 돈 걱정은 아예 없어졌죠. 1:1 개인 트레이너에게 운동 배우고 쿠킹 클래스나 플라워 레슨 받으러 다니고 고급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백화점 쇼핑 다니고 브런치 먹으러 다니고 옷이나 가방을 살 때 가격표도 잘 안 보게 됐습니다. 어차피 비싸도 살 수 있으니까요. 결혼 전 생활과는 아예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 생활을 포기할 마음까진 없었던 거죠. 저는 결국 돈의 노예처럼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남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서는 집안 살림 잘 해놓고 내조도 열심히 하고 남편이 하는 일에는 절대 입대지 않는 착하고 조용한 와이프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속까지 마냥 편한 건 아니었어요.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보며 아무리 겉으로는 풍족하게 잘 살지언정 이게 진짜 부부가 맞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은 현타도 종종 오긴 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 이상한 부부 생활을 8년 넘게 지속하게 되었어요. 현타가 올 때면 저는 더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돈도 쓰고 다녔습니다.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겉으로는 더 화려하게 행복해 보이게끔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아이 욕심은 없어서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이 그러기로 했다 보니 딱히 터치는 안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남편과 저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갔죠. 저는 결혼 후에도 전 직장에 같이 근무를 했던 동료들과도 여전히 잘 만나왔는데요. 저 포함해서 총 4명인데 나이가 저보다 어린 후배 1명 빼고는 다 저처럼 기혼자였습니다. 병원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긴 했지만 성격들이 다 잘 맞아서 이제는 직장 동료를 넘어 오랜 친구들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죠. 그 친구들은 저한테 결혼 잘했다는 소리도 잘했어요.
그러면 저는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아무 말 안 했죠. 저는 속사정을 다 꺼내놓을 만큼 솔직하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중 결혼을 안 한 후배 한 명은 유달리 제 남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가연 선배 남편분 같은 사람만 있음 당장 병원 때려치우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그럼 슬기 네가 데리고 살래? 제 말에 후배는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진짜요? 그래도 돼요? 딴 말하지 마세요 선배님. 딴 말 안 해. 데리고 가. 괜히 그러시네. 근데 선배님, 이 가방 새로 사신 거예요?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요. 게다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라면서요. 아무한테나 안 팔아서? 혹시 선배 이 브랜드 VIP예요? 아, 나 아니고 우리 남편이 그 브랜드를 좋아해. 어머, 진짜요? 대박이다. 그래서 선배 남편분이 사주신 거예요? 저는 떨떠름한 기분을 물리치고 애써 웃으며 말했죠. 신상이라고 하나 사주더라고. 직접 사오신 거예요? 와, 진짜 멋지다. 후배는 제 가방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입이 참 쓰더라고요. 왜냐고요? 남편은 그 브랜드에서 가방이나 지갑, 스카프 등을 잘 샀어요. 제 것이냐고요? 아니요. 아마 본인이 가는 술집들 마담이나 아가씨들에게 기분 낸다고 사주는 선물들이겠죠. 그런 걸 잘 사주다 보니 VIP까지 된 것 같은데 매번 그런 여자들한테만 사주기 미안하니까 제 것도 하나 사준 겁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까진 안 하지만 저도 남편과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이제 눈치 백단으로 척하면 척이 다 됐어요. 참 씁쓸하게도 말이죠.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남편은 부쩍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든가 말든가 하면서도 솔직히 기분이 좋을 순 없죠. 또 어떤 술집 여자랑 뒹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무뎌졌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비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운동을 끝내고 후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왔는데 커피나 한잔 하자고요. 저는 알겠다면서 씻고 나가서 후배를 만났습니다. 후배는 몇 달 못 보던 사이에 더 예뻐져 있더라고요. 운동 갔다 오셨어요? 선배 필라테스 하신다고 했나? 맞아. 그래서 선배는 결혼하고서도 이렇게 몸매도 좋고 관리를 잘하나 봐요. 아기를 안 낳아서 그런 거지 뭐. 근데 선배는 왜 애 안 낳아요? 글쎄, 딱히 안 생기네. 병원 가보셨어요? 뭐 생길 때 되면 생기겠지. 그나저나 슬기 너 더 예뻐졌다. 실은요 선배, 저 시술 조금 받았어요. 어머 정말? 네, 선배 남편분께서 하시는 병원요. 나한테 말하지. 그럼 싸게 해줄 텐데. 어차피 가서 직접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배 남편분, 아니 원장님께서 알아서 싸게 해주시던데요. 그리고 엄청 신경 써주셨어요. 그랬어? 그때 결혼 후에는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뵀는데도 여전히 잘생기고 관리도 잘했는지 피부도 저보다 좋으시던데요. 본인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저는 웃으면서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후배의 가방을 보게 되었죠. 못 보던 가방이네. 새로 샀어? 예쁘다. 예쁘죠 선배? 저 맨날 같은 가방만 들고 다녔잖아요. 원래 들고 다니던 것도 명품이었잖아. 월급 한 푼 두 푼 모아서 겨우 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주구장창 들고 다녔고요. 그럼 그건 뭔데? 누가 사준 거야? 제 말에 후배가 싱긋 웃더라고요. 남자친구가요. 어머 정말? 남자친구 생겼어? 저번엔 그런 말 안 했잖아. 그 뒤에 생겼거든요. 어떤 사람이야? 매너 있고 재밌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머나, 소개 한번 시켜줘. 곧 국수 먹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요. 저는 후배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늘 외롭다며 어디 괜찮은 남자 없냐는 소리를 달고 살았던 친구인데 남자가 생겼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 비싼 가방을 턱턱 사줄 정도면 능력도 뛰어난 것 같았죠.
후배가 진심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랬습니다. 저한테는 동생이나 다름없이 친근한 후배였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한 건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 저는 생각지도 못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시부모님께서 하루는 남편과 저더러 고모님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좀 들려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같이 차를 타고 고모님이 계시는 병원 근처에 가게 됐는데 남편이 병원 근처에서 길을 좀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에 있던 제가 급하게 남편 폰에 있는 모바일 내비게이션으로 병원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검색창 밑에는 자주 찾는 주소들이 찍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었는데 그곳은 제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친한 후배인 슬기가 사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부모님 댁에 살다가 독립을 했다고 했었고 저와 동료들도 집들이 겸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제가 공기청정기 선물한다고 그 주소로 택배를 보낸 적도 있었고요. 후배의 주소가 왜 남편의 내비게이션 자주 찾기 목록에 있는 건지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뭐해? 빨리 안 찾고. 저는 일단 검색창에 고모님 병원을 검색해서 남편에게 돌려주었어요. 남편은 폰을 보면서 병원을 찾아갔고요. 겉으론 티 안 냈지만 속으로 말도 못하게 심란했습니다. 후배 집 주소를 왜 남편이? 하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들길 기다렸다가 일어나서 폰을 몰래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남편이 그렇게 유흥생활을 즐기고 다녔음에도 저는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좀 다른 문제였죠. 제 후배의 집 주소가 남편 폰에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 폰의 카톡이나 문자 등을 뒤져보고 나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후배와 남편이 나눈 대화들을요. 제일 상단으로 올려서 두 사람이 처음 나눈 대화를 보았는데 후배가 제 남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했을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된 것 같았죠. 원장님, 시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만족합니다. 너무 예쁘게 잘 됐어요. 본판이 워낙 미인이다 보니. 원장님도 참. 원장님, 혹시 따로 시간 나실 때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시술한 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저는 커피는 잘 안 마십니다. 술 팔아서. 어머, 실은 저도 커피보다는 술이에요. 제가 잘 아는 바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분위기 정말 좋거든요. 좋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연이 언니한테는 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할게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고 그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수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나눌 법한 그런 대화들이요. 그걸 보는데 속이 참 메스껍더라고요. 남편 놈은 말할 것도 없고 후배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겨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모임에서 만나면 저보다 더 제 남편 얘기를 하면서 궁금해하고 저보고 결혼 잘했다고 만날 때마다 그러더니 제 남편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했던 게 진심이었나 봅니다. 기억 후 남편 병원까지 찾아가서 만난 걸 보니까요. 참 그 근성을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남편 놈도 똑같죠. 와이프 직장 후배가 왔으면 가격 할인이나 잘해주고 시술이나 잘해줄 것이지 툭 하고 찔러대는 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홀랑 넘어가서 바람질을 하는 게요. 그 정도 남자인 줄은 잘 알았지만 다시 한번 절절히 실망했다고나 할까요? 아무리 허울뿐인 약속이라고 해도 따로 내연녀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겠다고 해놓고 보란듯이 제 후배랑 이러고 있으니 저는 그 후로도 한참이나 남편 폰을 이리저리 뒤져보았어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리던 것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던 것들 다 좋죠. 너무 좋지만 내 속이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그런 호울 좋은 것들이 무슨 소용일까 하고 말이죠. 남들도 다 이러고 산다. 더 별 볼 일 없는 남자도 바람피는 남자 많다 라면서 정신승리하고 살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맞나 현타가 심하게 왔습니다. 빈 껍데기인데다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남자랑 사는 인생에서 나한테 남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말이죠. 차라리 좀 없이 살아도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수많은 생각을 했던 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가 전 직장 동료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 후배도 오기로 돼 있었죠. 그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한바탕 수다 떨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복잡한 기분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배도 저를 보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 후배 얼굴을 보는데 속에서 뭔가 불덩이 같은 게 욱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내 남편 병원까지 가서 꼬여내고 또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를 대하는구나 싶어서요. 저는 떨리는 속을 참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후배는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후배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어서 그냥 대꾸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죠. 그러다가 다른 친구가 그 후배에게 그러더군요. 슬기야, 너 목걸이 너무 예쁘다. 아, 이거요? 제 남친이 선물해줬어요. 예쁘죠? 어머, 진짜? 너 남친 생겼어? 말 안 했구나. 가연 선배는 알아요.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웃는데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너도 곧 결혼하는 거 아니야? 글쎄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려고요. 어쩐지 요새 예뻐졌다 했어. 아, 그건 가연 선배 남편분 하시는 병원 가서 시술 받았거든요. 너무 잘하시던데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웃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씨부리는지 보자라는 심정으로 그 후배 얼굴을 가만히 봤죠. 그랬더니 그 후배가 아, 가연 선배, 원장님 병원 여기 근처잖아요. 원장님도 부르면 안 돼요? 어차피 이제 퇴근 시간 다 되셨으니까. 그 말에 제가 대답했죠. 우리 남편 퇴근 시간을 슬기 네가 어떻게 알아? 네? 아, 보통 병원들 이 시간에 마치잖아요. 부르면 안 돼요? 오늘 술값도 내주시고. 후배의 말에 옆에 다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오, 진짜 부르면 안 돼? 결혼식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폰을 꺼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데 자기 병원 근처에 있는 칵테일 바인데 친구들이랑 왔거든. 병원 동료 친구들. 혹시 퇴근했음 여기로 올래? 안 온다고 할 줄 알았는데 흔쾌히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며 후배를 슬쩍 봤어요. 후배는 아마 먼저 남편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건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도 참고 있던 심지가 뚝 끊기는 것 같았죠. 이 파렴치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오신대요? 와, 그러면 우리 더 시켜도 되겠다. 돈 잘 버는 원장님이 사시는 거니까. 그래도 되죠, 선배. 저는 그 말에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네 맘대로 할 거면서 나한테 묻기는 뭘 물어? 제 말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제 굳은 얼굴에 후배도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네? 슬기 네 남친도 불러봐. 궁금하다. 어떤 사람이야? 저번엔 명품 가방 사주고 이번엔 목걸이 사주고 능력 좋은가 보네. 어떤 사람인지 불러봐. 제 말에 옆에 있던 친구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불러봐. 궁금하다. 하지만 후배는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못 부르겠어? 왜? 혹시 가정 있는 사람이야?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물었고 옆에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저를 당기더라고요. 왜 그래 슬기한테? 아니, 내가 들은 게 있어서. 슬기야, 내가 너 전 직장 선배이자 인생 선배로 말하는데 가정 있는 남자 만나고 다니지 마. 왜 그러고 살아? 내 연녀 딱지 달고 사는 게 좋아? 제 말에 친구들도 놀라서 후배를 쳐다봤죠. 후배는 얼굴이 뻘개져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가정 있는 남자요? 맞잖아. 아니면 불러보든가. 아, 부를 필요 없나? 이미 오고 있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얘 우리 남편이랑 바람났어. 작정했는지 아예 우리 남편 병원 가서 시술 받으면서 커피 마시자고 카톡 보냈더라. 우리 남편 좋다고 거기 넘어갔고 날짜 보니까 한 석 달은 넘은 것 같아. 그 말에 친구들 입이 떡 벌어져서 슬기를 쳐다봤죠.
진짜야? 야, 이슬기, 너 가연이 말이 진짜야? 후배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 알고 있을 줄은 몰랐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인 줄 알고 제 앞에서 살살 놀렸던 것 같더라고요. 야, 진짜냐고! 이거 말 못하네. 진짠가 봐.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어. 허구한 날 가연이한테 선배 부러워요 이지랄 하더니 진짜 가연이 남편한테 꼬리 쳤다고? 친구들은 저보다 더 열받아서 따져주더라고요. 빨리 맞는지 아닌지 말하라고 다그치면서요. 그 후배는 당황한 얼굴로 눈알만 굴려대다가 오히려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맞다면 어쩔 건데요. 저는 코웃음만 났습니다. 그래요. 나 원장님이랑 만나요. 근데요, 선배. 들어보니까 선배 완전 원장님하고 남하고 다를 것 없다면서요? 잠도 안 잔다고 하던데요? 그게 무슨 부부예요? 인연이 미쳤나? 야, 잠을 자든 말든 네가 뭔데 남의 남편하고 놀아나? 노란한 거 아니거든요? 원장님이 선배랑 헤어지고 저랑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저도 원장님 좋아요. 원장님이 원한다면 같이 살고 싶고요. 이혼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선배도 그래요. 원장님한테 정도 없으면서 원장님 돈 아쉬워서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왜 그러고 살아요?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너 병원에다가 이 사실 다 꼰질러 줄까? 꼰질러요. 살려도 아실 거 없어요. 그러면 나 원장님 병원에 취직할 거예요. 잘 됐죠 뭐. 원장님 매일 보고. 후배는 제 친구들이 합세해서 따지니까 도리어 제 약을 올리더라고요. 막상 본색을 드러내니 정말 저질스러운 인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슬기야, 지금 병원에서 잘려도 원장님 병원은 못 갈 거야. 제 말에 친구들과 후배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왜냐면 그 병원에는 이미 너보다 오래된 다른 내연녀가 있거든. 그 말에 후배는 눈이 동그래지고 친구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서로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폰에서 여자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상담실장이야. 너 병원 갔을 때도 봤을 것 같은데 네 시술도 이 사람이 상담해줬을 거야. 참 친절하고 싹싹하지? 내 남편하고 2년 정도 된 것 같아. 처음 상담실장으로 와서 나한테 인사했을 때가 그땐데 처음부터 그럴 줄은 몰랐네. 어쩌면 그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가? 후배는 완전 썩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 여자랑 또 원장님이 만난다고요? 그것뿐이겠니? 내가 모르는 여자들이 한둘이겠어. 게다가 우리 남편 완전 술집 죽돌이야. 연락하는 마담만 해도 몇 명인데 완전 유흥계의 큰손이거든. 뭐 너한테도 그렇게 말했나 보네. 나랑 헤어지고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단골 레퍼토리야. 웬만한 여자들은 내 남편한테 받아먹을 것만 받아먹고 그런 말 안 믿어. 딱 봐도 뻔하잖아. 근데 너는 좀 순진한 구석이 있나 보다. 저는 폰에 상담실장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죠. 근데 이 여자한테는 좀 진심인 것도 같아. 한 여자를 2년까지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잘 질려하거든. 나는 이미 학됐어. 네 말 맞다나. 나 우리 남편한테 정 없고 돈만 보고 살아. 그러니까 내 다음 자리는 이 상담실장 여자하고 잘 얘기해봐. 뭐 순번을 나눠 가지던지. 이 여자 먼저 하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너 가지면 되겠다. 제 말에 후배는 얼굴이 하얗다 못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왜 놀래? 너 진짜 순진하게도 내 남편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 인간은 진심이라는 게 없어. 그냥 치마만 두르면 다 오케이야. 네가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남의 남편 뺏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 중에도 완전 착각. 왜냐면 내 남편은 어떤 여자가 오든지 다 환영하거든. 늘 바람 피울 준비가 되어 있는 쓰레기지. 인간 쓰레기. 제 말에 후배는 손까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사실 그때 후배와 남편의 카톡을 뒤져봤을 때 남편 폰에서 상담실장과 나눈 톡도 보게 되었거든요. 두 사람도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후배도 후배인데 저 병원 갈 때마다 생긋생긋 잘 웃던 그 상담실장도 제 남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니 저는 또 한 번 더 뒷목 잡았죠. 내가 이것보다 더 받을 배신이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대화, 사진 전부 다 제 폰으로 옮겨놨습니다.
언젠가는 쓸 날을 기다리면서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고는 손을 흔들며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는데 막상 오고 나서는 분위기를 보고는 멈칫하더라고요. 저 그리고 친구 2명도 정말 쓰레기 보듯이 보고 있었고 그 후배는 정말 남편을 씹어 먹기라도 하듯 화가 나서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움찔하더니 태어난 척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더니 저를 보는 겁니다. 뭐야, 사람 불러놓고. 분위기 왜 이래?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슬기 얘가 부르자고 했어. 당신이 보고 싶었나 봐. 어? 그 말에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후배를 봤는데 후배 걔가 일어나더니 갑자기 남편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리는 겁니다. 남편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대로 싸대기를 맞고 바닥에 철푸덕 넘어졌어요. 거기 있던 주변 사람들 다 쳐다봤죠. 남편은 뺨 맞고 놀라서 화를 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병원에 그 상담실장 기집애하고 2년 동안 만났다고? 그래놓고 나한테 왜 이혼하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해? 뭐? 네가 기다리면 이혼하고 온다며,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후배가 갑자기 남편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도 후배가 그렇게까지 폭주할 줄은 몰랐습니다. 후배가 남편 머리채를 잡자 남편은 몹시 당황하면서 손대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야, 안 나? 미쳤나 이게 진짜. 못나 이 새끼야. 나라고. 이거 다 이식한 건데. 야! 남편은 한 올 한 올 이식한 머리카락이다 보니 머리카락을 굉장히 아끼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슬기가 붙잡았는데 강제로 슬기를 떼어버리면 머리털까지 뽑힐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갑자기 슬기 뒷머리를 콱 잡는 겁니다. 야, 나라고 했어. 네 머리도 다 뽑아줘? 저나 친구들은 그 모습을 어이없게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에서 육탄전이 벌어졌어요. 슬기는 정말 남편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기세로 절대 안 놔줬고 남편 역시 슬기 머리를 당기면서 놓으라고 악을 썼어요. 결국 직원들이 달려와서 두 사람을 겨우 떼어놓고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와 친구들도 가방 챙겨서 복도로 따라 나갔죠. 남편과 슬기는 복도에서 한바탕 싸웠습니다. 아우, 저 미친년이 진짜. 내 머리. 야, 이 새끼야. 너 이혼한다며. 이혼하고 나랑 산다며. 내가 돌았냐? 이혼하고 너 같은 년이랑 살게? 적당히 데리고 놀아주니까 네가 뭐 있는 줄 알아? 아, 진짜 내 머리. 뭐 이 새끼야? 두 사람은 다시 난리가 났고 직원들이 겨우 말렸어요. 남편은 놓으라고 하더니 그대로 계단으로 내려가 버리고 후배 걔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친구는 걔에게 가방을 집어던지듯 줬어요. 꼴 좋다 아주.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우는 후배를 놔두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와 저는 친구 차를 타고 근처에 다른 술집으로 갔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여태까지 참고 참아서 그런지 한번 터져나오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저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했어요. 저도 그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누리던 생활들, 이렇게 이혼하고 나면 다시는 못 누리고 살겠죠. 하지만 그게 다 뭐가 중요할까요? 남들 눈에는 그럴듯해 보일지언정 제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요. 저는 나도 사실 고민이 많았다며 근데 이런 더러운 꼴까지 보고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죠.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잘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폰은 꺼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생각을 정리하고 밤늦게 들어가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개망신 주니까 좋냐고 도리어 따졌습니다. 최소한 제 후배랑 바람을 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결심만 하던 이혼을 진짜 해야 될 순간이 왔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불륜 증거는 다 있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이혼해봤자 위자료 몇 푼이나 된다고 이혼하자고 하냐면서 저보고 계산 똑바로 하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제는 계산 안 하고 살려고. 내 딴에는 당신하고 계속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어. 돈 잘 버는 당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생활들.
솔직히 포기하기 힘들더라. 근데 이런저런 더러운 꼴 보니까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건지 모르겠어. 집불 없어도 마음은 편하게 살면 행복한 거래. 당신 돈 덕에 내가 겉으로는 호의호식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어. 당신은 결혼해서 내 남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죄책감도 안 느꼈지. 나한테 미안함은커녕 돈 잘 벌어오니 됐지 않냐며 큰소리쳤고. 돈 좋지. 근데 이제는 나도 그렇게 안 살래. 작은 월급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서 알아서 살래. 후회할 수도 있겠지.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월급이 당신이 나한테 주는 용돈보다 못할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는 안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마음속에는 허무함밖에 안 남아. 우리는 그만하자. 자기는 자유롭게 여자들 실컷 만나면서 그러고 살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저에게 이혼하지 말자고 가식뿐인 사과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게 저를 사랑해서라는 이유는 아니라는 걸요. 그저 사회적 위치 때문에 결혼은 유지하고 싶은데 본인 사생활을 군소리 안 하고 내버려두는 저 같은 여자를 그냥 두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걸 알기에 저는 더 단호하게 그만두기로 했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저는 세 사람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협의 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 소송도 하기로 했어요. 결혼 생활이 8년 정도 되었고 집안일은 제가 전담해서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반까진 아니어도 꽤 높은 수준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자 남편은 결국 알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다만 자기한테 소송 걸지 말라고 하면서 책정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보다 더 큰 금액의 돈을 주겠다고 합의를 하자고 했어요. 저도 변호사와 상담 끝에 그 편이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와중에 자기 것과 상담실장 상간소송은 취하해도 그 후배를 상대로 하려고 했던 상간소송은 진행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더군요. 남편도 그 후배에게 머리 뜯긴 이후로는 완전 질렸다면서요. 참고로 그 상담실장은 일을 너무 잘해서 잘리면 안 되니까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그쯤 되니 이 인간한테 돈만 제대로 받아내면 된다 싶어서 남편 요구대로 남편과 상담실장 소송은 취하해줬습니다. 대신 지급될 위자료 2배에 달한 돈을 받기로 했고요. 하지만 그 후배에게는 상간소송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후배도 그 사실을 알고 왜 나만 소송하느냐 난리를 쳤대요. 참고로 여전히 그 병원에 다니는 동료 말로는 병원에까지 아름아름 소문이 다 나서 손가락질 하는데도 꿋꿋이 병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려진 위자료에 대해서는 후배 역시 전 남편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지들이 싸우던지 지지고 볶든지 제할 바는 아닌데 그 두 인간들도 참 그 끝이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내고 끝을 냈습니다. 참 허무하기도 하면서도 또 홀가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돈은 제 남은 삶의 미천이 될 테니 통장에 잘 넣어두고 저는 친구의 소개로 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죠. 병원 일은 여전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보람될 때도 많고 제 스스로 노력해서 번 돈이다 보니 뿌듯할 때도 많습니다. 예전에 그 여유 있고 한가롭던 생활이 아예 생각 안 나진 않죠.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자존심도 다 내팽개치고 얻은 부유함과 여유로움은 저에게 허무함만 주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일 열심히 하며 제 스스로를 건사하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8년 결혼 생활에서 그래도 넉넉하게 받아낸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있으니 이 정도면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도 어느 정도는 보상받았다 생각하고요. 가끔 남편 놈에게 진심은 있었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여자를 다 돈으로만 보는 그런 인간이니까요. 돈도 잘 벌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나줄 여자들이 있으니 잘못한 것도 모르고 저러고 살겠죠. 물론 이제는 저와 남남이라서 어쩌고 살든지 제할 바는 아닙니다. 그냥 그 인간은 계속 그러고 살겠구나 싶은데 참 가슴이 답답하더니 이혼하고 남남이 되니 아무렇지도 않네요. 비로소 늘 마음을 짓눌리던 무언가에서 해방된 기분입니다.
허울 좋은 삶보다는 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소소해도 제 스스로 뭔가를 성취하고 다독여가며 사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